32살 지은은 평범한 회사원으로 살아가고 있었죠. 5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겨주신 아파트 한 채가 전부였습니다. 당시에는 10억짜리였는데 재개발이 확정되면서 지금은 38억이 됐죠. 하지만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약혼자 민수에게조차도요. 민수는 온화하고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보, 예식장 계약 이번 주에 해야 해. 환하게 웃으며 말하는 그의 모습에 벌써부터 설레고 있었어요. 예비 시어머니를 만난다는 게 긴장되면서도 기대됐습니다. 알았어. 그런데 어머님은 언제 뵐 수 있어? 아, 엄마. 이번 주말에 예식장 같이 보러 가자. 그때 소개해 줄게. 어머님 어떤 분이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조용하시고 좋은 분이야. 걱정 마. 짧은 대답이었지만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몰랐죠. 이 만남이 지옥의 시작이 될 줄은요. 주말이 됐습니다. 예식장 상담실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차려입은 상담사가 웃으며 맞아줬어요. 그때 민수의 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선자였어요. 58세, 단정한 옷차림에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지은이구나. 반가워요. 우리 민수가 많이 좋아하더라. 먼저 손을 내미는 모습에 공손하게 악수를 받았습니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어머님은 무슨, 편하게 불러요. 부드럽게 웃는 모습에 첫인상은 참 좋았어요. 세 사람이 자리에 앉자 상담사가 견적서를 펼쳤습니다. 전체 비용은 3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설명이 이어지는 동안 민수가 놀라며 중얼거렸죠. 3천? 그때였습니다. 선자가 서류를 보며 작게 중얼거렸어요. 3천만 원, 이 돈이면 신혼집 보증금도 되겠네.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요즘 물가가 참 비싸서. 화들짝 놀라며 손을 저는 모습이 좀 이상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상담이 끝나고 주차장으로 향하는 길, 선자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지은아, 주말에 우리 집에 놀러 올래? 국수라도 삶아줄게. 네, 어머님. 감사합니다.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죠. 차에 타려던 선자가 잠시 멈칫했어요. 미간을 찌푸리며 배를 만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엄마, 괜찮아?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응, 괜찮아. 요즘 몸이 좀 이상해서. 다시 미소를 지었지만 그 표정에 뭔가 묘한 게 있었어요. 그걸 느꼈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선자의 집을 방문했을 때 깔끔하게 정돈된 아파트를 보며 안도했어요. 어서 와요. 들어와. 현관에서 맞아주는 모습이 반가웠습니다. 이거 작은 선물이에요. 준비한 선물을 건네자 고맙다며 받는 순간, 어머, 잠깐만. 화장실 좀. 급하게 화장실로 향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곧이어 들리는 소리. 꺽. 헛구역질이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걱정스럽게 물었죠. 잠시 후 나온 얼굴이 창백했어요. 괜찮아. 체한 것 같아. 요즘 소화가 잘 안 돼서. 손을 흔들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병원은 다녀오셨어요? 응, 곧 갈 거야. 걱정 마. 소파에 앉히고 물을 따라주려 부엌으로 향했어요. 냉장고를 열었을 때 눈에 띈 게 있었습니다. 소화제가 아니라 임신부 영양제였죠. 임신부 영양제? 고개를 갸우뚱하며 거실로 돌아왔어요. 어머님, 이거 임신부 영양제인데요? 아, 그건 친구가 준 거야. 갱년기에도 좋대서. 화들짝 놀라며 대답하는 모습이 과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고개를 끄덕였지만 뭔가 찝찝했어요.
표정이 너무 당황스러워 보였거든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민수가 어두운 표정으로 말을 꺼냈어요. 엄마가 요즘 좀 이상해. 왜? 자꾸 병원 간다고 하더니 어디 아프신가 봐. 병원 결과는요? 걱정스럽게 물었죠. 아직 안 알려주셔. 한숨을 쉬는 모습에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사흘이 더 지났습니다. 민수 집 저녁 시간이었어요. 두 사람은 선자를 마주하고 앉아 있었죠.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뒤지던 그녀가 뭔가를 꺼냈습니다. 지은아, 민수야, 나 너희한테 할 말이 있어. 조용한 목소리에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뭔데, 엄마? 종이 한 장이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초음파 사진이었어요. 전문 산부인과 로고가 선명했고 의사 서명도 보였죠. 나 병원 다녀왔는데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초음파 사진을 보며 물었을 때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임신 10주래. 침묵이 흘렀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민수가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어요. 나도 믿기지가 않아. 눈물을 흘리는 모습의 지은은 멍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말도 안 돼. 엄마 나이가 58인데 어떻게 임신을.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는 민수.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나도 충격이야, 민수야. 근데 병원에서 확인했어. 진짜야. 조용히 말하는 사이 민수는 머리를 감쌌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어머님, 어느 병원에서 확인하신 거예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아는 의사 선생님이 계셔서. 대답이 애매했어요. 아는 의사? 누군데요? 민수가 다그쳤습니다. 김 원장님이라고. 개인 의원이야. 고개를 숙이는 모습. 병원 이름이요. 목소리가 높아졌죠. 민수야. 너무 크게 말하지 마. 나도 지금 혼란스러워. 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초음파 사진을 다시 봤어요. 선명한 병원 로고, 의사 서명, 10주 3일이라는 표기. 이게 진짜일까? 58세가 임신?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민수는 현관으로 나가버렸어요. 민수야. 부르는 소리도 소용없었죠. 쾅. 현관문이 닫히고 둘만 남았습니다. 지은아, 미안해. 이렇게 돼서. 눈물을 닦는 모습에 아니에요, 어머님. 괜찮아요. 위로했지만 속마음은 복잡했어요. 민수한테 시간 좀 주자. 이해할 시간이 필요할 거야. 손을 잡아주며 말하는 순간 모든 게 진짜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침대에 누워 핸드폰으로 검색했습니다. 50대 후반 임신 가능성, 폐경 전 자연 임신 확률, 58세 임신 사례. 검색 결과가 나왔어요. 극히 드물지만 폐경 전이라면 가능하다고 했죠. 시험관 시술도 있고 고위험 임신으로 분류된다고요. 그럼 진짜일 수도 있겠네?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뭔가 찝찝했어요. 표정이 너무 당황스러워 보였고 병원 이름을 말하지 않는 것도 이상했죠.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공원 벤치에서 만난 민수는 지쳐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민수야, 어머님 배가 좀 나온 것 같아. 조심스럽게 말했죠. 진짜? 고개를 드는 모습. 응. 어제 봤는데 뭔가 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럼 진짜인 거야? 침묵이 흘렀습니다. 회 먹으러 가자고 했더니 엄마가 거절하시더라. 임산부는 안 되잖아라면서. 커피도요? 응. 커피도 안 드셔.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에 눈썹이 찌푸려졌어요. 그럼 정말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곧 의문의 인물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임신 발표 후 일주일이 지났어요. 민수는 여전히 혼란스러웠고 지은은 의심과 걱정 사이에서 흔들렸습니다. 선자의 집 거실. 선자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띵동. 초인종 소리가 들렸어요. 오셨구나. 선자는 일어서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50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의사 가운을 입고 있었어요. 선자 씨, 안녕하세요. 남자가 인사했습니다. 김 원장님, 집까지 오셨어요? 선자의 목소리가 반가웠어요. 환자분 연세도 있으시고 가정 방문 진료가 더 안전합니다. 김 원장이라는 남자가 가방을 들어 보였습니다. 마침 그때였어요.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지은이 들어왔어요. 어머님, 저 왔어요. 지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지은아. 선자가 화들짝 놀랐어요. 어머님, 이분은? 지은이 김 원장을 보며 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 원장입니다. 산부인과 전문이고요. 김 원장이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어요. 아,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지은이 인사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지은아, 잠깐만 나가줄래? 진료 중이니까. 선자가 끼어들었어요. 아, 네. 알겠어요. 지은은 거실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귀를 기울였어요. 안방에서 들리는 대화를 들으려고요. 안방 문이 닫혔습니다. 이번 주 수치는 괜찮네요. 김 원장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럼 계속 이대로? 선자의 목소리가 조용했습니다. 네. 계획대로 가면 됩니다. 김 원장의 대답이었어요. 계획? 지은은 귀를 더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의심하는 것 같아요. 선자의 목소리가 긴장돼 있었어요. 괜찮습니다. 증거는 완벽하니까요. 초음파 사진도 진짜 병원 거잖아요. 김 원장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래도 선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다음 주에 또 올게요. 너무 걱정 마세요. 김 원장이 가방을 챙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계획대로 증거는 완벽? 지은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안방 문이 열렸습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김 원장이 나오며 말했어요. 네, 원장님. 고맙습니다. 선자가 배웅했습니다. 김 원장이 나간 뒤였어요. 지은이 선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지은이 물었어요. 응. 아기가 건강하대. 선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근데 원장님, 어느 병원이세요? 지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 개인 의원이야. 작은 곳이라서 잘 모를 거야. 선자는 얼버무렸습니다. 병원 이름이? 지은이 다시 물었어요. 지은아, 국 먹고 갈래? 배고프지? 선자는 화제를 돌렸습니다. 네. 지은은 더 이상 물을 수 없었어요. 뭔가 숨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직접 물어볼 수가 없었죠. 3일이 지났습니다. 선자의 집 현관이었어요. 띵동.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선자가 문을 열었어요. 50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약사 가운을 입고 있었어요. 선자 씨 댁 맞으시죠? 약 배달 왔습니다. 여자가 약 봉투를 내밀었어요. 감사합니다. 선자가 받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님, 계단을 올라오는 지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 지은아. 선자가 화들짝 놀랐습니다. 따님이세요? 약사가 지은을 보며 물었어요. 아, 네. 그럼 수고하세요. 선자는 급하게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어머님, 무슨 약이에요? 지은이 끼어들었어요. 아, 이거
영양제야. 선자는 약 봉투를 감추려 했습니다. 제가 볼게요. 제가 약 정리해 드릴게요. 지은이 손을 뻗었어요.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할게. 선자는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지은이 살짝 봤어요. 약 봉투에 라벨이 보였습니다. 호르몬 제제, 1일 2회, 프로게스테론. 라벨에 적힌 글씨였어요. 프로게스테론? 그게 뭐지? 지은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선자는 약을 들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지은의 집 침대였어요. 지은은 노트북을 켰습니다. 프로게스테론. 검색창에 입력했어요. 검색 결과가 나왔습니다. 임신 호르몬. 임신 유지에 필수적. 유산 방지 목적 처방. 그럼 진짜 임신이라는 거잖아. 지은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하지만 다음 검색을 했습니다. 프로게스테론 폐경기. 또 다른 검색 결과가 나왔어요. 폐경기 여성 호르몬 치료. 갱년기 증상 완화. 그럼 임신이 아니라 갱년기 치료? 지은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또 다른 검색을 했어요. 50대 후반 가짜 임신 방법. 검색 결과가 무서웠습니다. 호르몬제로 임신 증상 유도 가능. 배에 보형물 착용. 설마. 지은은 소름이 돋았어요. 알면 알수록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선자 집 거실이었어요. 선자와 지은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님, 입덧은 좀 괜찮으세요? 지은이 물을 따라주며 물었어요. 응, 조금 나아졌어. 선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은은 선자의 배를 봤어요. 확실히 나와 보였습니다. 배가 진짜 나왔네. 지은은 속으로 생각했어요. 요즘 아기가 움직이는 것 같아. 선자가 배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진짜요? 지은이 놀라며 물었어요. 응, 태동 같은 거. 선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직 10주인데 태동이요? 지은의 목소리가 의심스러웠어요. 아, 그게 장 움직이는 거였나? 선자가 당황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10주에는 태동이 느껴지지 않거든요. 선자는 임신에 대해 잘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어요. 엄마, 지은아.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왔어? 선자가 반겼어요. 엄마, 병원 예약했어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응, 다음 주에 갈 거야. 선자의 대답이었어요. 저도 같이 갈게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혼자 다녀올 수 있어. 선자는 손을 저었어요. 왜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민수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고마워. 선자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은은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왜 병원에 혼자 가려고 할까? 뭔가 숨기는 게 있나? 의심이 점점 커졌습니다. 며칠 후였어요.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은아. 민수의 목소리가 어두웠어요. 왜? 무슨 일 있어? 지은이 물었습니다. 엄마가 병원 예약을 취소하셨어.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왜요? 지은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몸이 안 좋대. 다음 주로 미룬대. 민수가 한숨을 쉬었어요. 이상해. 지은은 중얼거렸습니다. 나도 이상해. 뭔가 숨기고 계신 것 같아. 민수도 의심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지은은 결심했습니다. 직접 알아봐야겠어.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지은은 선자가 말했던 병원을 찾아봤어요. 김 원장, 산부인과, 개인의원, 근처 산부인과를 검색했습니다. 하나하나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여보세요. 거기 김 원장님 계세요? 저희 병원은 원장님 성함이 박씨입니다. 첫 번째 병원의 대답이었어요. 여보세요. 김 원장님 계신 산부인과 맞나요? 저희는 이 원장님이십니다. 두 번째 병원의 대답이었어요. 10군데를 전화했습니다. 하지만 김 원장이라는 의사는 없었어요. 이상해. 김 원장이 없어? 지은은 불안해졌습니다. 그때였어요. 마지막 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거기 선자라는 환자 있나요? 임신 환자인데요. 잠시만요. 간호사가 확인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희 병원엔 그런 이름의 임신 환자 기록이 없는데요. 간호사의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지은은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환자 기록이 없어. 지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이게 다 거짓말이란 거야? 지은은 숨이 막혔어요.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 다른 병원일 수도 있잖아. 혹시 정말 작은 개인 의원이라서 찾기 어려운 걸 수도. 지은은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불안은 점점 커져갔어요. 며칠 후였습니다. 지은은 다시 선자의 집에 갔어요. 선자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지은이 인사했어요. 어머, 지은아. 왔어? 선자가 반겼습니다. 지은은 선자의 배를 다시 봤어요. 더 나온 것 같았습니다. 배가 많이 나오셨네요. 지은이 말했어요. 그러게. 옷이 안 맞기 시작했어. 선자가 웃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지은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선자의 배가 너무 딱딱해 보였어요.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지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 다녀와. 선자는 TV를 계속 보고 있었어요. 지은은 화장실에 가는 척 했습니다. 그리고 몰래 선자의 방으로 향했어요. 방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서랍을 열어봤어요. 그곳에 뭔가 있었습니다. 약 봉지들, 호르몬제, 그리고 현금 봉투, 현금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이게 뭐지? 지은은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걸 발견했어요. 메모장이었습니다. 계획 일정, 1차 입금 500, 2차 입금은 결혼식 일주일 전. 메모장에 적힌 글씨였어요. 지은은 숨이 멈췄습니다. 계획, 입금, 이게 대체 무슨... 발소리가 들렸어요. 지은아? 선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지은은 황급히 서랍을 닫았어요. 그리고 방을 나왔습니다. 어머님, 화장실 어디 있어요? 못 찾겠어요. 지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저쪽이야. 거실 지나서 오른쪽. 선자가 알려줬어요. 아, 감사합니다. 지은은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현금, 계획, 입금.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지은은 확신했습니다. 뭔가 이상해. 이건 사기야. 분명 사기야. 하지만 아직 증거가 부족했어요. 더 지켜봐야 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선자의 임신은 계속됐고 배도 점점 나왔어요. 하지만 지은의 의심도 함께 커져갔죠.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선자의 집에서 띵동.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선자 씨, 안녕하세요. 강 팀장님, 어서 오세요. 반가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마침 거실에 있던 지은은 김장 준비를 도와주고 있었죠. 어머님, 누구세요? 물었습니다. 아, 지은아. 이분은 강 팀장님이야. 보험 상담 받는 중이야. 소개하는 모습.
안녕하세요. 저는 강민석입니다. 명함을 건네받았는데 이상했어요. 회사명이 없고 이름만 적혀 있었죠. 보험회사는 어디세요? 물었어요. 아, 프리랜서로 일합니다. 여러 회사 상품을 다루고 있어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고개를 끄덕였지만 뭔가 찝찝했어요. 지은아, 우리 잠깐 상담하고 올게. 너 먼저 김치 썰어놔. 말하며 강 팀장과 거실 테이블에 앉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부엌에서 김치를 썰면서 귀를 기울였어요. 이 정도면 충분하죠? 선자의 목소리. 아파트 시세가 38억이니까 절반만 해도. 강 팀장의 목소리였습니다. 38억? 칼을 멈췄어요. 뭔 소리지? 38억 아파트?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내 아파트 얘기? 5년 전엔 10억이었는데 재개발로 지금은 38억이 된 그 아파트. 하지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민수에게도요. 그런데 저 사람들이 어떻게 알지? 불안해졌습니다. 그래도 조심해야 해요. 며느리가 눈치챌 수도 있어요. 선자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괜찮습니다. 계획대로만 하시면 돼요. 강 팀장의 대답이었죠. 또 계획이에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계획이길래 30분쯤 지났을까요? 강 팀장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가방을 들고 나가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네, 수고하세요. 배웅한 뒤 거실로 나온 지은에게 말했죠. 지은아, 상담 잘 끝나셨어요? 응. 보험 가입하려고. 웃는 모습. 근데 아까 38억이라고 하신 것 같은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 그거 보험금 얘기야. 암 진단받으면 받는 돈. 당황하지 않고 대답하는 모습이 오히려 더 의심스러웠습니다. 아, 그렇군요. 고개를 끄덕였지만 믿을 수 없었어요. 거짓말이야. 분명 내 아파트 얘기였어. 확신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카페에서 민수를 만났어요. 민수야, 혹시 어머님이 우리 아파트 시세 아세요? 조심스럽게 물었죠. 응? 아파트? 10억짜리 말하는 거야? 민수가 물었습니다.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사실은 지금 38억이야. 재개발 확정돼서. 작은 목소리였어요. 뭐? 38억? 놀라며 소리치는 바람에 쉿. 작게 말해. 손을 저었죠. 그걸 왜 진작 말 안 했어? 그냥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한테는 말했어? 민수가 물었습니다. 아니, 아무한테도 안 했어. 그럼 어떻게 아신 거지? 민수도 의아해했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근데 분명히 들었어. 어머님이랑 강 팀장이라는 사람이 38억 아파트 얘기하는 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강 팀장? 그게 누군데? 보험 상담사래. 근데 뭔가 이상해. 민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태준이한테 물어볼게. 태준이? 내 친구. 보험 쪽 일하거든. 강민석이라는 사람 아는지 확인해 볼게. 핸드폰을 꺼내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날 저녁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지은아. 어두운 목소리였습니다. 왜? 확인했어? 태준이가 강민석이라는 보험 설계사는 모르대. 근데 말을 멈췄어요. 근데 뭐? 다그쳤습니다. 태준이 사촌 형이 강민석인데 그 사람은 보험일 안 한대. 그냥 이상한 일 많이 한대. 떨리는 목소리. 이상한 일? 물었습니다. 사기 같은 거. 예전에 몇 번 걸렸다가 풀려났대. 숨이 막혔습니다. 그럼 진짜 사기야? 손이 떨렸어요.
나도 잘 모르겠어. 근데 엄마 핸드폰 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아. 어떻게? 다음 주에 엄마 집에 같이 가자. 뭔가 알아내야 해. 결연한 목소리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선자의 집을 함께 방문했어요. 엄마, 저희 왔어요. 민수가 현관문을 열며 말했죠. 그런데 거실에 누군가 더 있었습니다. 간호사복을 입은 여자였어요. 어머, 민수야. 지은아. 왔구나. 반기는 목소리. 어머님, 이분은? 물었어요. 아, 가정간호사 선생님이야. 집에서 정기검진 받고 있어. 안녕하세요. 간호사가 인사했지만 이상한 게 있었어요. 간호사복에 병원 로고가 없었고 체열 도구도 왠지 일회용 포장이 뜯어진 것 같았죠. 진짜 의료인일까? 의심했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가방을 챙기는 간호사를 배웅한 뒤였어요. 엄마,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민수는 화장실이 아니라 선자의 방으로 살짝 들어갔습니다. 지은도 알고 있었어요. 뭔가 찾으려 한다는 걸요. 어머님, 물 좀 주세요. 선자의 시선을 돌리며 말했죠. 그래, 잠깐만. 부엌으로 향하는 사이 민수는 방에서 뭔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서랍을 열었어요. 현금 봉투들, 약 봉지들, 그리고 핸드폰. 선자의 핸드폰을 집어들고 비밀번호를 눌렀죠. 다행히 민수 생일이었습니다. 문자함을 열자 화면에 뜬 문자가 보였어요. 1차 입금 500 확인. 2차는 예식 일주일 전. 발신자는 강민석이었어요. 또 다른 문자도 있었습니다. 예식장 계약금 환불 안 되니 타이밍 중요. 계획대로만. 숨이 막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핸드폰을 사진 찍었습니다. 자신의 핸드폰으로요. 그리고 서랍을 닫았죠. 민수야? 선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나와요. 급하게 방을 나와 거실로 돌아온 민수는 얼굴이 창백했어요. 뭔가 찾은 게 분명했습니다. 엄마, 저희 일찍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벌써? 저녁이라도 먹고 가지. 만류했지만 아니에요. 지은이가 약속이 있대요. 거짓말을 하고 나왔습니다. 집을 나와 차에 타자마자 민수가 핸드폰을 꺼냈어요. 이거 봐. 사진을 보여줬죠. 1차 입금 500 확인. 2차는 예식 일주일 전.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뭐야?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사기야. 완전히 사기야. 하지만 뭘 노리는 거지? 내 아파트. 38억. 단호한 대답이었습니다. 어떻게? 결혼 파탄시키고 위자료 명목으로 아파트 일부를 가져가려는 거야. 설명하는 민수의 목소리에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임신도 가짜? 분명히 그럴 거야.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 어떻게 해야 해? 증거를 더 모아야 해. 확실한 증거. 녹음을 해야 할 것 같아. 말했어요. 그래. 다음에 엄마 만날 때 녹음기 챙겨가자. 동의하는 모습에 결심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선자의 집에 또 갔어요. 이번엔 작은 녹음기를 가방에 숨겼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인사했죠. 어머, 지은아. 왔어? 반기는 순간 강 팀장이 또 왔습니다. 선자 씨, 안녕하세요. 들어오는 모습. 어머, 팀장님. 오셨어요. 지은아, 우리 잠깐 상담하고 올게. 말하며 안방으로 들어가는 두 사람. 거실에 앉아 있었지만 녹음기는 켜놨어요. 문을 닫았지만 소리는 들렸습니다. 민수 친구 태준이가 소개해 준 건데 확실한 거 맞죠? 강 팀장의 목소리였어요. 걱정 마. 아파트만 손에 넣으면 우리 둘 다 한동안 편하게 살아. 선자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럼 이번 주에 2차 진행하겠습니다.
강 팀장이 말했어요. 녹음기가 잘 작동하는지 확인했습니다. 다 녹음됐어요. 증거를 확보한 거였습니다. 30분쯤 지나 강 팀장이 나왔어요.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인사하고 나가는 모습을 지켜봤죠. 네, 수고하세요. 배웅한 뒤 선자를 봤습니다. 웃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님, 저 이만 갈게요. 일어났어요. 벌써? 조금 더 있다 가지. 만류했지만 아니에요. 약속이 있어서요. 가방을 챙기며 나왔습니다. 그래. 조심해서 가. 배웅하는 모습을 뒤로하고 집을 나왔어요. 차에 타자마자 녹음을 다시 들었습니다. 아파트만 손에 넣으면 우리 둘 다 한동안 편하게 살아. 선자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수야, 증거 확보했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정말? 뭐야? 녹음 파일. 어머님이랑 강 팀장이 내 아파트 노린다는 얘기 다 녹음했어. 그럼 이제 경찰에 가야 해. 침통한 목소리였습니다. 경찰에? 응. 사기죄야. 신고해야 해. 민수야, 괜찮겠어? 어머님인데. 걱정했어요. 괜찮아. 이건 범죄야. 막아야 해. 결연한 목소리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모든 걸 끝낼 시간이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민수와 지은은 더 많은 증거를 모으기로 했어요. 카페에서 만난 두 사람의 대화가 시작됐죠. 녹음 파일만으로 부족할까? 지은이 물었어요. 모르겠어. 확실하게 하려면 CCTV도 필요할 것 같아. 민수가 말했습니다. CCTV? 엄마 집에 CCTV 있어. 현관이랑 거실에. 설명하는 목소리. 그럼 그걸 확인해 봐야겠네. 근데 어떻게? 엄마가 계실 텐데. 고민하는 표정이었어요. 어머님이 외출하실 때를 노려야 할 것 같아. 그날 저녁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지은아, 내일 엄마가 병원 간대. 오전 10시에. 그럼 내일 가보자.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이었어요. 선자의 집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던 두 사람은 집을 나서는 모습을 봤습니다. 택시를 타는 순간 지금이야. 민수가 말했죠. 열쇠로 문을 열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TV 옆 선반을 여는 민수의 손이 보였어요. 거기에 CCTV 녹화기가 있었죠. 어떻게 보는 거야? 지은이 물었어요. 이 버튼 누르면 돼. 리모컨을 조작하는 순간 화면에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2달 전 영상부터 확인하자. 빨리 감기를 하다가 화면에 선자와 강 팀장이 보였어요. 잠깐 여기 봐. 멈췄습니다. 영상을 재생했어요. 화면 속 선자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민수 친구 태준이한테 들었는데 며느리 아파트가 38억이래. 38억이요? 강 팀장이 놀라며 물었죠. 이거 우리가 가져올 방법 없을까? 조용히 웃으며 말하는 모습. 가짜 임신으로 결혼 파탄 내면 위자료 명목으로 일부는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강 팀장이 제안했습니다. 좋아. 그렇게 하자. 내가 임신한 척 할게. 날카로워지는 눈빛이 보였어요. 영상이 멈췄습니다. 말을 잃은 두 사람. 엄마가 먼저 제안한 거야. 떨리는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게 계획이었구나. 눈물이 났습니다. 이 영상 저장해야 해. USB 메모리를 꺼내 영상을 복사했어요. 또 다른 영상도 찾았습니다. 1달 전 영상이었죠. 화면에는 선자와 민수가 보였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짓이에요? 화면 속 민수가 화를 내고 있었어요. 민수야, 우리 빚이 얼마인데. 내 사업도 망했잖아. 이것밖에 방법이 없어.
선자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요. 사기잖아요. 소리치는 모습. 아무도 다치지 않아. 그냥 돈 좀 받는 거야. 그 아파트 38억인데 조금만 나눠 가지면 돼. 설득하는 목소리.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너도 알고 있었잖아. 태준이한테 들었잖아. 지은이 아파트 시세. 선자가 말했죠. 엄마가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저는 모르는 일이에요. 돌아서 나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영상이 끝났습니다. 거실에 두 사람은 얼어붙어 있었어요. 민수야.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지은아, 미안해. 나도 한 달 전에 알았어. 근데 막지 못했어. 고개를 숙이는 모습. 민수도 알고 있었어? 목소리가 떨렸어요. 막으려고 했어. 진짜야. 근데 엄마가 안 들어서. 눈물을 흘리는 민수. 왜 말 안 했어? 나한테 왜 말 안 했어? 소리쳤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무릎을 꿇는 모습에 뒤로 물러났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민수도 공범이었던 거야?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니야. 나는 동의 안 했어. 그냥 몰랐던 척한 거야. 미안해. 매달리는 모습. 가방을 챙겼습니다. 경찰에 갈 거야. 모든 증거 가지고.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지은아, 제발. 붙잡으려 했지만 손 놔요.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갔어요. 민수는 거실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너져 내리는 모습이었죠.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앉아 모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녹음 파일, 문자 사진, CCTV 영상. 모든 게 명확했어요. 선자는 처음부터 사기를 계획했고 강 팀장과 함께 실행했죠. 민수도 한 달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목적은 단 하나, 38억짜리 아파트. 눈물을 닦았어요. 내일 경찰서에 가야겠어.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선자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지은아, 내일 저녁에 집에 올래? 국 끓여 놓을게. 부드러운 목소리였지만 네, 어머님. 평소처럼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럼 내일 봐. 전화를 끊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마지막이야. 내일이 마지막이야.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여성 경찰관이 맞아줬죠. 무슨 일로 오셨나요? 사기 신고하러 왔습니다. 사기요? 메모장을 펼치는 모습. 제 예비 시어머니가 가짜 임신으로 저를 속이고 있습니다. 제 재산을 노리고요. 설명했어요. 증거가 있으신가요? 네. 녹음 파일, 문자 사진, CCTV 영상 다 있습니다. USB를 꺼냈죠. 경찰관은 증거를 확인했습니다. 화면에 영상이 재생됐어요. 이거 우리가 가져올 방법 없을까? 선자가 말하는 장면, 가짜 임신으로 결혼 파탄 내면. 강 팀장의 목소리.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이거 명백한 사기입니다. 조사 들어가야겠어요. 언제 조사하실 건가요? 오늘 저녁에 바로 가겠습니다. 주소 알려주세요. 말하는 경찰관에게 선자의 집 주소를 알려줬어요. 신고인분도 함께 가주셔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6시였어요. 경찰 2명과 함께 선자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떨렸습니다. 현관 앞에 도착해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띵동. 곧 문을 여는 선자의 모습. 어머, 지은아. 와. 말을 멈췄습니다. 경찰을 봤거든요. 무슨. 창백해지는 얼굴. 선자 씨 맞으신가요? 저희는 경찰입니다. 사기 혐의로 조사하러 왔습니다. 신분증을 보여주는 경찰관. 사기요? 무슨 소리예요? 당황하는 모습.
가짜 임신으로 예비 며느리를 속이고 재산을 노린 혐의입니다. 동행하셔야겠습니다. 아, 아니에요. 저 진짜 임신했어요. 소리치는 모습. 그럼 지금 병원 가서 확인해 봅시다. 경찰관이 말했어요. 말을 잃은 선자. 강 팀장도 함께 소환됐어요. 경찰이 미리 연락한 거였습니다. 강민석 씨도 동행하셔야 합니다. 무슨, 저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항변하는 모습. 증거가 다 있습니다. 가시죠. 단호한 목소리. 선자와 강 팀장은 경찰차에 올랐고 지은도 함께 탔어요. 경찰서로 향하는 차 안이었습니다. 계속 눈물을 흘리는 선자의 모습이 보였어요. 지은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흐느끼는 소리. 하지만 대답하지 않았어요. 차창 밖을 바라봤습니다. 모든 게 끝났어요. 아니, 이제 시작인지도 몰랐습니다. 경찰서 조사실이었습니다. 선자와 강 팀장이 각각 다른 방에서 조사를 받고 있었어요. 복도에 앉아있던 지은에게 30분쯤 지났을 때 경찰관이 나왔습니다. 신고인분, 잠깐 들어오시겠어요? 조사실로 들어갔어요. 선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죠. 선자 씨, 증거가 다 나왔습니다. 솔직하게 말씀하시죠. 경찰관이 말했어요. 아, 아니에요. 저도 속았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눈물을 흘리는 모습. 저 사람이 강 팀장이라는 사람이 돈 벌게 해준다고 해서. 흐느끼는 모습을 보며 경찰관이 노트북 화면을 돌렸어요. 그럼 이건 뭡니까? CCTV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2달 전 선자의 거실이었어요. 화면 속에서 말하고 있었죠. 민수 친구 태준이한테 들었는데 며느리 아파트가 38억이래. 38억이요? 강 팀장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이거 우리가 가져올 방법 없을까? 조용히 웃으며 말하는 모습. 가짜 임신으로 결혼 파탄 내면 위자료 명목으로 일부는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강 팀장이 제안했고 좋아. 그렇게 하자. 내가 임신한 척 할게. 날카로워지는 눈빛이 보였어요. 영상이 정지됐습니다. 말을 잃은 선자. 피해자라고 하셨죠? 선자 씨? 차가운 목소리의 경찰관. 계획을 제안한 건 바로 당신이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드님 민수 씨도 한 달 전부터 이 계획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다른 영상을 틀었어요. 한 달 전 선자의 집 영상이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대화하고 있었죠. 엄마, 이게 무슨 짓이에요? 화를 내는 민수. 민수야, 우리 빚이 얼마인데. 내 사업도 망했잖아. 이것밖에 방법이 없어.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요. 사기잖아요. 소리치는 모습. 아무도 다치지 않아. 그냥 돈 좀 받는 거야. 그 아파트 38억인데 조금만 나눠 가지면 돼. 설득하는 목소리에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너도 알고 있었잖아. 태준이한테 들었잖아. 지은이 아파트 시세. 엄마가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저는 모르는 일이에요. 돌아서 나가는 모습. 영상이 끝났어요. 그 영상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수도 알고 있었구나. 떨리는 목소리. 선자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강민석 씨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경찰관이 말했어요. 과거 사기 전과가 있습니다. 3년 전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돈을 가로챘다가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번 사건은 민수 씨의 친구 태준 씨가 소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태준? 물었습니다. 네. 태준 씨는 강민석의 사촌 동생입니다. 민수 씨에게 이 계획을 알려준 거죠. 설명하는 목소리에 숨이 막혔습니다. 민수의 친구까지 연루됐구나.
고개를 저었어요. 선자 씨와 강민석 씨는 사기죄로 입건됩니다. 민수 씨와 태준 씨는 공범 여부를 추가 조사하겠습니다. 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고인분은 이제 돌아가셔도 됩니다. 나중에 조사 결과 알려드리겠습니다. 조사실을 나왔어요. 복도에 민수가 서 있었습니다. 지은아. 다가오는 모습에 뒤로 물러났습니다. 말 걸지 마요.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막으려고 했어. 눈물을 흘리는 모습. 한 달이나 알고 있었으면서요? 나한테 말 한마디 안 하고요? 소리쳤어요. 말할 수가 없었어. 엄마가 너무 절박했어. 변명하는 목소리. 그래서 나를 속여도 된다고요? 떨리는 목소리에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결혼은 취소해요. 당신 얼굴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요. 돌아서며 말했죠. 지은아. 불렀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밖은 어두웠어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였죠? 끝났어. 이제 끝났어. 눈물을 닦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예식장 계약을 취소했어요. 계약금은 돌려받지 못했지만 상관없었어요. 38억짜리 아파트를 지켰으니까요. 민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가 정신과 병원에 입원하셨어. 충격이 너무 컸나 봐.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지웠어요. 경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선자와 강민석은 사기죄로 기소됐고 민수와 태주는 증거 불충분으로 기소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민수는 공범 혐의로 조사를 받았죠. 모든 걸 정리했습니다. 민수와의 추억들, 사진들, 선물들 모두 버렸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회사에 출근하며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어느 날 저녁집에 도착해서 우편함을 확인했습니다. 편지 한 통이 있었어요. 발신인은 없었죠. 편지를 뜯었습니다. 짧은 글이 적혀 있었어요. 조심하세요. 민수도 알고 있었습니다. 한 달 전이 아니라 처음부터요. 민수가 태준에게 먼저 당신 아파트 얘기를 한 겁니다. 태준의 전 여자친구. 손이 떨렸습니다. 민수가 처음부터 숨이 막혔어요. 민수가 먼저 아파트 얘기를 했다고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민수도 공범이었던 거야? 처음부터 눈물이 났습니다. 믿었던 사람이 처음부터 배신했던 거였어요. 편지를 구겼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민수는 기소되지 않았으니까요. 증거가 없었죠. 눈물을 닦았습니다. 괜찮아. 나는 괜찮아.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38억짜리 아파트는 지켰습니다. 사기를 막았어요.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파트를 팔기로 결심했어요. 너무 많은 기억이 있었거든요.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부동산에 연락해서 매물로 내놓았죠. 일주일 만에 팔렸어요. 38억 5천. 그 돈으로 작은 아파트를 사고 나머지는 저축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겨준 유산이었어요. 소중하게 지켜야 했죠. 6개월이 흘렀습니다. 새 아파트에서 잘 살고 있었어요. 회사에서 승진도 했고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었죠. 조금씩 치유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회사 동료가 소개팅을 주선했습니다. 처음엔 거절했지만 계속 권해서 나가게 됐어요. 카페에서 만난 남자 준호였습니다. 34살 회계사로 온화하고 진실한 사람 같았어요. 두 사람은 천천히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과거를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냥 현재를 좋아한다고 했죠. 고마웠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준호와 사귀고 있었어요. 행복했습니다.
과거는 과거였죠. 이제는 미래를 봐야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준호가 프러포즈를 했습니다. 지은아, 나랑 결혼해 줄래? 무릎을 꿇고 반지를 꺼내는 모습에 눈물을 흘렸어요. 네, 좋아요. 고개를 끄덕이자 일어나 안아주는 준호. 행복하게 해줄게. 속삭이는 목소리에 미소를 지었어요. 과거의 아픔은 이제 잊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그로부터 3개월 후 준호와 결혼식을 올렸어요. 작은 결혼식이었습니다. 가족과 친한 친구들만 초대했죠.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민수의 소식은 듣지 못했어요.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몰랐고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선자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강민석은 징역 3년이었어요. 모두 자신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치렀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어요. 준호와 함께 작은 집에서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과거는 잊었어요. 아니, 잊으려 노력했습니다. 가끔 밤에 꿈을 꿨어요. 선자가 나타나는 꿈이었죠. 나 정말 임신한 거였어. 진짜였어. 말하는 꿈이었어요. 깨어나 식은땀을 흘렸지만 그건 그냥 꿈이었어요. 현실이 아니었습니다. 옆에 자고 있는 준호를 봤어요. 안심했습니다. 이제는 안전해. 다시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준호와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아이도 생겼습니다. 딸 서윤이었죠. 좋은 엄마가 되려고 노력했어요. 절대 자신의 딸을 속이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어느 날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을 때였어요. 누군가와 마주쳤습니다. 민수였습니다. 2년 만이었죠.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지은아, 불렀어요. 잠시 멈췄습니다. 안녕하세요. 짧게 인사했어요. 잘 지내? 물었습니다. 네, 잘 지내요. 짧은 대답. 결혼했다고 들었어. 축하해. 말하는 모습. 감사합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 정말 미안해. 엄마 일 막지 못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다 지난 일이에요. 카트를 밀며 지나갔어요. 지은아. 다시 불렀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냥 걸어갔습니다. 민수는 그 자리에 서서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작은 목소리였지만 듣지 못했어요. 아니, 들었지만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민수는 과거였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준호가 서윤이를 안고 있었어요. 다녀왔어? 웃으며 말하는 모습. 응, 다녀왔어. 웃으며 서윤이를 안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이게 진짜 가족이야. 생각했습니다. 과거의 아픔은 이제 정말로 끝났어요. 새로운 삶이 시작됐습니다.